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ISCC 코르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코르시아. 우리가 ICC 인증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ICC EU 아니면 ICC 플러스 였죠. 그런데 한 가지 스킴이 더 있어요. 코르시아라는 겁니다. ICC EU 인증은 유럽연합의 RED2 규정에 따라서 하는 인증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품목은 뭐냐면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재생한 거, 리사이클한 거, 혹은 바이오 원재료를 가지고 만든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ICC 플러스는 뭐죠? 그 품목 외의 것들, 그 밖의 것들.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 이런 것들이 ICC 플러스 인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코르시아는 뭘까요? 코르시아는 이게 뭐의 앞글자냐면은 Carbon Offset and Reduction Scheme in International Aviation 해서 국제항공에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이 코르시아라는 것인데, 이 코르시아는 이카오라는 단체, 그 기구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지속 가능한 항공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ISCC가 인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U가 있는데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ICC EU는 EU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ICC 코르시아는 민간 항공기구, 국제 민간 항공기구라는 곳에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카오, 이게 이제 국제 민간 항공기구라는 곳인데요. 120여 개의 국가에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한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항공사들이, 민간 항공사들이 있죠. 이 항공사들이 여기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했느냐? 산업에서 항공업계가 볼 때 항공산업도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서로 동의를 하고 이 이카오라는 기구에서 코르시아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우리 항공기구, 민간 항공기구에서는 코르시아라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연료, 항공 시스템을 권장한다라고 한 거고, 이게 이제 참여하는 국가들끼리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카오라는 단체는 그냥 뭐 일반적인 협회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국가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UN 국제연합에서 관여를 하는 그런 아주 공식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코르시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스킴을 ISCC 코르시아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르시아 프로그램은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 또 거기에 소속된 항공사들이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하게 되느냐 하면 2027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2026년까지는 자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종의 파일럿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죠. 그래서 항공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인증을 받은 그런 항공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도입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을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85%라고 나와 있는데요. 85%까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항공유, 그러니까 화석 기반의 연료를 사용해도 되고, 15%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쓰는 등 오프셋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용량에서 15%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그걸 채워라. 그래서 만약에 15%를 못 채웠다,
그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못 채웠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오프셋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숲을 조성하는 플랜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오프셋을 하게 되죠. 혹은 탄소 배출권을 구입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르지아는 이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량의 85%까지 쓸 수 있고 15%는 이제 지속 가능 에너지로 사용을 하라는 건데 그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2019년도에 사용한 그 연료 총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2019년이냐? 이게 이제 그 무렵에 이 민간 항공기구에서 이 지속 가능한 항공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심각함을 공감하고 그 기구 자체적으로 그것을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추진하면서 단연간의 어떤 사용량을 평균치를 내서 그걸 기준으로 하려고 했으나 2020년도에 뭡니까? 네, 팬데믹이 발생했죠. 팬데믹이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항공의 수요가 확 줄어들었던 겁니다.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2019년도, 그러니까 그 팬데믹 이전에 정상적인 항공업계의 활동이 있었던 마지막 해, 그리고 그 논의가 시작됐던 그 해, 2019년도 1년치만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이제 합의가 다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사용했던 연료 총량의 15%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채우거나 아니면 오프셋에 참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르지아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연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연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르지아는 그 지속 가능한 연료의 기준을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연료다. 오일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CEF, CE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르지아 엘리저블 퓨얼이라고 코르지아에 적합한 연료, 요거 앞글자 따서 CEF라고 합니다. 이 CEF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프와 르카프. 우리 이름 외우기 쉽죠. 스포츠 브랜드 중에 하나 있잖아요. 르카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프 아니면 이제 르카프인데, 자, 이건 뭐냐면은 사프는 지속 가능 연료, 그러니까 우리가 ISCC EU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농사를 지어서 만든 바이오 원재료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연료를 만들죠. 그래서 가솔린이나 혹은 디젤을 그걸로 만들었을 때, 혹은 폐식용유 등을 수거해서 그걸 다시 연료로 재생했을 때 사프라고 합니다. 자, 르카프는 뭐냐면 그냥 화석연료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화석연료가 아니라 코르지아 기준에 맞춘 뭔가 탄소가 저발생하는 그런 연료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프하고 르카프 중에 현재는 사프만 인증이 됩니다. 르카프에 대한 인증 스킴은 아직 승인된 곳이 없습니다. ISCC도 르카프는 하지 않습니다. 사프만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럼 그 인증 스킴이 전 세계적으로 많으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SCC와 RSB라는 이 두 군데만 지금 이카오에서 승인한 지속가능 연료의 인증 스킴이 되겠고요. 우리는 지금 ISCC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RSB는 사실 국내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ISCC를 집중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지속 가능한 연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ISCC EU하고는 좀 다릅니다. ISCC EU는 뭐냐? 그 출처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EU에서는. 그러니까 바이오 기반의 출처이냐 혹은 리사이클 기반의 출처이냐 이것만 확인되면 SD라는
그러니까 이제 셀프 디클러레이션 혹은 서스테이너빌리티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원료를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탄소를 배출을 절감했다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ICC EU죠. 그런데 ICC 코르지아는 코르지아에 있는 기준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의 특징은 ICC EU에서 하는 그 기준에 더하여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준,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더 추가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인증을 하느냐, 요 비슷한 그림은 예전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ICC EU나 ICC 플러스에도 요 그림이 그대로 사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앞부분은 동일합니다. 코르시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밑에 단계를 보시면 POCP 있죠. 그래서 폐기물이 나오면 그곳을 발생지, 그 다음에 이걸 수거하면 수집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수집한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갑니까? ICC EU에서는 그게 PU라고 하는 프로세싱 유닛, 공장으로 가서 그걸 거기에서 이제 이제 어떤 공정을 통해서 디젤이나 혹은 이제 가솔린 같은 걸 만들게 되었던 거죠. 또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명칭만 여기서는 서프 플랜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PU 가공 공장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등의 이제 유통이 생기겠죠. 그러다가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블렌딩 포인트라는 곳으로 갑니다. 블렌딩 포인트. 그러니까 혼합한단 말이에요. 적정 비율로 혼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공장까지 간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하류 유통,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을 거쳐서 항공사로 가게 되는데요. 인증은 블렌딩 포인트까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건너뛰는 거 없이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인증을 받아서 누구까지 반드시 인증받아야 되느냐면 블렌딩 포인트까지, 그러니까 혼합 공장까지는 꼭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하류 유통이 있었죠. 그 경우에는 자율입니다. 인증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항공사는 굳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항공사는 인증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ICC 코르시아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기준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